안녕하십니까. 연세구대 치과 보철과 전문의 정재욱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많은 보철 치료 중에서 뺐다 꼈다 하는 틀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틀니 중에서도 부분 틀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부분 틀니를 할 때에는 남아있는 치아들이 있잖아요. 그 치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케이스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68세 남성분이셨습니다. 지금 처음에 오셨을 때 초진 사진인데요. 뭔가 아래턱이 조금 나와 보이는 상태셨습니다. 옆 안모를 보시면 확실히 뭔가 아래턱이 좀 나와 있고 뭔가 수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더 줄어든 듯한 양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입안을 딱 보면 바깥쪽 안모가 보이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어금니 쪽은 다 양쪽 다 치아가 소실이 돼서 잇몸끼리 거의 부딪히는 상태고, 그리고 앞니도 굉장히 마모가 많이 돼서 앞쪽으로 계속 마모가 되면서 아래턱이 앞으로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치아들은 흔들거리는 정도, 동요도가 크지 않으셔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은 좀 살려볼까 생각을 했던 상태셨고, 어금니 쪽은 치아가 없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또는 부분 틀니로 수복을 해야 되는 상태였는데, 환자분께서는 임플란트보다는 부분 틀니로 수복을 원하셔서, 그래서 남아있는 치아들은 살려서 수복 치료를 하고 크라운으로, 나머지 부위는 부분 틀니로 수복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수직적으로 보면 틀니도 들어갈 수가 없고 임플란트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죠. 전체적으로 높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줄어든 높이를 다시 어떻게 얼마만큼 회복을 시키느냐가 굉장히 이런 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려도 안 되고 적게 올려도 안 되고 적절하게 환자분의 근육의 길이에 맞는 전체 높이를 회복시켜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아래턱의 위치는 계속 변할 수 있지만 사람이 타고난 근육의 길이는 정해져 있거든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치아가 하나도 없어졌더라도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치아를 만들어 줄 때 전체적인 높이를 얼만큼 다시 회복시켜 주느냐가 굉장히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높이게 되거나 적게 높이게 되면 턱관절 질환도 생기게 되고, 입술도 너무 얇아지게 되거나, 아니면 또 보기에 얼굴이 안모가 길어 보이거나,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심미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새로 만든 보철물들이 잘 유지가 되느냐는 얼만큼 이 무너진 수직고경, 전문 용어인데 수직고경이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해서 전체 높이를 얼만큼 잘 회복시켜 주느냐 굉장히 이 환자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만큼 높이느냐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래서 최종적인 보철물, 뭐 도자기, 치아를 바로 넣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 진단을 해서 임시치아를 내가 진단한 대로, 그리고 계획한 대로 일단은 임시치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정도 기간을 이제 지내시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진단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가운데로 환자분이 편하게 앙 물었을 때 위치시고, 이거는 환자분이 아래턱을 약간 내밀면서 문 상태인데, 이 위치는 다시 턱이 좋은 위치로 중심 위라고 하는 전문 용어이긴 한데, 아래턱이 제일 안정적으로 재현되는 위치를 중심 위, 영어로는 CR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 위로 회복을 시켜서 교합체득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교합체득을 하고, 그리고 환자의 위턱을 페이스보우라고 하는 기구인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기공실에서 이렇게 위턱에 대한 모델을 먼저 위치를 시키고, 아까 체득했던 교합체득으로 아래턱을 다시 마운팅이라고 하는 교합기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직고경이 다시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CR이라는 위치에서는 아래턱의 위치가 안정적으로 위턱에 맞게 들어간 위치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는 아주 약간 수직고경을 높이는 거는 가능합니다. 보통 2mm 정도는 그래도 수직적으로 높이더라도 큰 불편감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나타나지가 않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무너졌던 위치를 다시 수직고경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진단 왁스업, 진단 목겁이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진단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직고경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런 진단 모델, 이런 치아 모양을 만들 수가 없었죠. 어금니 쪽에 치아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런데 수직고경을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킨 상태에서 치아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어금니 쪽에 들어갈 틀니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치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다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임시치아를 먼저 해드린 겁니다.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환자분께 껴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도 임시틀니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완성을 하게 되면 이 높이가 환자분께 잘 어울리는 높이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임시치아를 통해서 환자분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지 최소한 한 달 정도는 환자분이 임시치아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크릴릭 레진으로 만든 임시치아는 약간 부드러운 재질이기 때문에 많이 높은 경우에는 입안에서 또 스스로 약간 조절이 됩니다. 옆으로 갈 때, 앞으로 갈 때, 가운데로 물 때 과도하게 높거나 걸리는 부분은 이 아크릴릭 레진이라고 하는 약간 말랑한 임시치아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적응 기간에 그래서 한 달 정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 환자분이 그렇게 마모가 많이 된 상태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꽉 무는 힘, 밤에 이를 가는 이갈이, 이런 것들이 심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임시치아 상태에서 그런 꽉 무는 힘이라든지 이갈이를 잘 못 버틴다, 임시치아가 자꾸 탈락이 되거나 임시치아가 자꾸 깨지거나 하는 것들이 그 체크하는 기간 동안에 발견이 되면, 그러면 치료 계획을 조금 수정해야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수직고경을 다시 조금 낮춰본다든지, 이제 반대로 조금 더 높여본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설정한 이 높이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잘 하시고 환자분도 편하신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임시치아 상태를 또 참고를 해서 레퍼런스 삼아서 다시 최종적인 보철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을 뜨는 과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위아래 높이를 재는 바이트 체득, 이제 교합 체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합 체득도 이루어지고, 오늘은 또 이제 기공에 대한 사진도 좀 많이 보여드리게 되는데, 이제 위턱을 설치하고 아래턱도 같이 설치를 하게 돼서 치아도 잘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이쁘죠? 구강 내에 그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어금니 쪽에 들어갈 틀니 부분도 따로 이제 본을 떠서 틀니도 부분 틀니를 위한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틀이 들어가게 되고, 틀니도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자, 처음에는 치아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서 치아가 오히려 거꾸로 물렸던 부분이 수직적으로 다시 아래턱이 뒤로 들어가면서 앞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걱턱의 아래턱이 앞쪽으로 위에 앞니를 덮는 모양이 아니고 정상적인 모양으로 심미적인 부분도 회복이 됐고, 기능적으로도 환자분이 편하게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금니 쪽도 틀니가 잘 들어갔죠. 이제 만약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셨으면 구치부 쪽으로 이제 씹는 힘을 부분 틀니보다는 훨씬 더 잘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후에 있어서는 부분 틀니보다는 이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가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모를 보면 훨씬 더 얼굴이 좋아지셨죠. 이제 주거턱처럼 보이는 그 전반적인 안모가 그래도 개선이 됐고, 얼굴도 처음에는 굉장히 수척한, 어떻게 보면 약간 노안의 얼굴이셨는데 다시 그래도 60대 중반의 얼굴로 회복을 잘 한 상태입니다. 스마일 라인도 좋게 잘 회복이 됐고요. 그래서 초진 상태에서 오셨던 부분이 여러 가지 중간의 진단 과정들을 통해서 얼만큼 아래턱을 다시 높이고 아래턱의 위치를 좋은 위치로 가져간 다음에 임시치아 상태에서 지내보신 다음에 진단 과정을 잘 거쳤죠. 임시치아 상태로 그대로 인계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행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진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완성된 안모시죠. 딱 봐도 훨씬 더 안정감이 있으시죠. 얼굴에 살도 붙으시고 편안하게 지내시는 모습이십니다. 아래턱이 나온 것도 잘 회복이 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치료를 한 환자분이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왜 치과에 가면 임시치아 상태에서 이렇게 오래 있으라고 하지? 나는 빨리 완성하고 싶은데 라고 이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높이가 무너진 경우에, 그리고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스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임시치아 상태에서. 그래서 임시치아 상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지내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이 환자분처럼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임시치아 상태를
지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걱턱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어느 정도 수직공을 다시 회복하면서 심리적으로도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려운 과정이 아니고 또 아주 단순하게 본 떠서 이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높이로 청사진을 잘 그려 놓으면 어려워 보이는 치료가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스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쉬운 과정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려운 케이스가 이렇게 쉽게 또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약간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